자, 계속하겠습니다. 주역은 역시 6.25에 있어서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역은 방대해서 다 공부하기가 어렵긴 한데 일단 지금 강독을 주로 해나가는 강독을 주로 해나가는데 지금 이제 서꽤 하편 하다 말았죠. 숙제를 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기억이 없습니다. 네? 기억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뭐 외우신 분들은 이제 상품을 안 가져가지고 외우신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상품도 안 가졌고 그래서 외우는 건 생략하고 한번 읽기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외우는 순서에 대해서 10개 개씩 이렇게 묶음을 해서 문자로 우리가 오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던데 그건 이따가 하여튼 계절 설명을 뭐 10개씩 묶음이죠. 여하튼 묶어서 외우든지 어떻게 외우든지 64개를 다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거는 역시 뭐 같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책 앞부분에 보시면은 책 앞부분에 이제 여기 서론이랄까 뭐 서문 주역서라고 하는 게 있죠. 차례 다음에 주역서가 한 페이지, 그 뒤에는 백지, 이쪽은 백지고 그 다음에 서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젠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괴를 뽑는 방법이고요. 서의 그것도 1페이지로 돼 있고 2페이지까지 꽉 차서 그 서의를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는 괴도 그리고 노래 가짜를 붙여서 주역 본의 괴가라고 했어요. 주역 본의 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지금까지 다 한 겁니다만은 건삼년 곤삼절 그 다음에 진하련 앙우라고 했는데 그걸 하련이라고 진하련 그 다음에 밑으로 간상년 그 다음에 이허중 감중년 만자래 실년 그 다음에 태상절이라고 하잖아요. 태상절 그 다음에 손하절 요것이 이제 석자식 해서 모양을 문자로 말로 한 가사예요. 그래서 건삼년 따로 한번 해보시죠. 건삼년 곤삼절 진하련 간상년 밑으로요. 간상년 그 다음에 이허중 그 다음에 감중년 태상절 손하절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궁 괴상 차서라고 해가지고
천자가 들어가서 위에 꾀가 천꾀, 건꾀인 꾀. 그 다음에 아래에 지자가 들어있는 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거는 꾀 서꾀 순서는 아니에요. 꾀 모양의 순서로 해서 건삼년, 그 다음에 천풍구, 산천돈, 천지비 이렇게 해서 64개를 나눠 놓았고요. 배열해 놨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이거는 모양은 외우지만 그 순서는 그건 안 맞는 순서고요. 이쪽에 보면은 상하경 괴명 차서가 찾으셨죠? 네. 거기가 이제 석괴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7자 7원 식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괴가 아닌 이음말 이음말 같은 글자를 넣고 또 형성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괴 아닌 글자가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7자에 7원 식귀로 외우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주로 외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건곤둔몽 수송사. 그 밑으로요. 비소축해 이태비. 예, 그러니까 비소축 이태비 이렇게 태비 이렇게. 동인대유 겸예수. 이거는 다른 글자가 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림관해 서합비. 거기 이제 글자를 맞추고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해자를 두 비절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박봉무망 대축이. 박복무망 대축이. 5개 꾀를 7개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대과 감리 30비. 요걸 이제 대과꾀하고 감꾀, 이꾀 해서 3개 꾀에다가 30이라는 숫자를 붙이고 그것이 갖춰졌다 해서 이게 이제 비 다 같이 이제 문자가 비자 문이에요. 그래서 대과 감리 30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글자를 빼고 외운다면 건곤둔몽 수송사비 소축이 태비 동인대유 겸예수고 임관 서합비 박봉무망 대축 이대과 감리 이렇게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경은 함항돈해 여기 회자를 넣은 거죠. 급자도 다른 글자를 넣어서 글자를 맞춘 거예요. 함항돈해 급대장. 그래서 함항돈 대장, 함항돈 대장. 4개 꾀를 여기다 7자 글인데 꾀는 4개. 그 다음에 진여명이 가인규. 거기서 이제 진꾀, 명의꾀, 가인꾀, 규꾀. 꾀는 4개인데 글자는 7자를 맞추기 위해서 더불어 여자 그리고 이런 뜻에서 더불어 여자를 해서 진꾀 그리고 명의꾀 가인꾀 규꾀 이런 뜻에서 진여명이 가인규 7자 글로 맞춰서 글자를 맞춰서
그 다음에 건해, 손익, 회구치. 다시 한번 건해, 손익, 회구치. 같이 한번 건해, 손익, 회구치. 그러니까 건괴, 해괴, 그 다음에 손괴, 입괴, 쾌괴, 국괴, 취괴. 그 다음에 승곤정혁, 정혁, 승곤정혁, 진계. 계자가 이제 이어진다는 뜻에서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자를 집어넣고, 승곤정혁, 그 다음에 정진, 6개가 승곤정혁, 정진계. 다 같이 승곤정혁, 정진계. 그 다음에 이제 간점, 귀매, 풍녀손. 간점, 귀매, 풍녀손. 이게 다 간괴, 점괴, 귀매괴, 풍괴, 역괴, 손괴. 6개 꾀를 7자 글에 맞춰서 귀매괴가 이제 2자예요.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간점, 귀매, 풍녀손. 간점, 귀매, 풍녀손.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 배가 점심때가 돼서 기운이. 그 다음에 태환절해, 해자가 들어있고, 중부괴, 중부하고, 그 다음에 이리지자, 해자하고 지자를 넣고, 괴는 태환절, 중부, 이 4개 꾀가 들어있는 비절입니다. 태환절해, 중부지. 태환절해, 중부지. 그 다음에 소과 기재, 겸미재. 이렇게 해서 소과괴라고 하는 2자로 되어 있는 괴, 소과괴, 기재괴, 그 다음에 미재괴. 가운데 겸자를 넣어서 7자가 한 비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경의 34개가 된다. 하위자 시위 하경 34. 요거는 뭐 괴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냥 7자 글귀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귀, 2귀, 3귀, 4귀, 5, 6, 7귀로서 64꾀를 순서를 외우는 그 노래 가짜를 써서, 그건 뭐 시는 노래니까요. 시가는 노래니까. 그래서 노래가 다 끝인 거죠. 소과 기재, 겸미재. 다 같이요. 시작. 소과 기재, 겸미재. 시하경 34. 그러니까 상경에 30개 하고 하경에 34개. 이렇게 해서 요것을 주로 많이 외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변상하괴, 상하경괴가 배변 잡괴, 아니 배변을 노래한 노래인데 요것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했지만 뭐 요 상하경 괴 순서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자 중간을 맞춰서 시로 외우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 무시하고 33 상경 30개, 하경 34개를 일단 여러 번 외우면 외워지는 거예요. 또
젊었을 때 외우는 것도 잘 하셨을 것이니까. 이제 공부를 뭐 전문적인 어떤 전문적인 수업을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배우는 입장이니까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건곤 분몽 수송 사비 소축이 태비 도인대유 겸례 수고 임관 서합비 박복 우망 개축 이 대과 감리. 그래서 쉽게 그다음 함황돈 대장 신명이 아인규 건해 손익 쾌구 취송 본정협정 진간 겸김의 풍령 손태 한절 중부 소과 기재미재. 그래서 34개. 이거 저도 뭐 외워놓게 놓고 그 전에 외웠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하경 끄트머리께는 좀 무리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순서와 괴의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고, 그 이제 괴의 모양은 이제 아랫괴하고 윗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합쳐진 그 모양을 자연물로 해서 외우시면 돼요. 말하자면 진하련 이렇게 했는데 진은 뭐 뇌니까 뇌라고 해요. 우레 뇌자로 뇌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간상년, 상년하면 간산이니까 그래서 뇌산 소과 이렇게 외우고, 뇌괴와 그러니까 위의 괴와 아래 괴의 자연물로 형상을 외우시고, 그러면 그 자연물 몇 가지냐면 8괴의 자연물, 하늘, 건, 땅, 지, 곤, 그 다음에 우레 뇌자, 우레 뇌자는 그다음에 장남, 그 다음에 손하절은 바람, 손께는 바람. 그다음에 감중년,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는 가운데 감중년은 이게 물숫자가 이게 감중년. 감괴인데 이름은 감괴고 모양은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요거는 물숫자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수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쉽게 수. 물은 속이 밝기 때문에 맑은 물은 속이 보이기 때문에 양이고, 겉은 힘이 없는 음이. 그러니까 겉은 음이고 속은 양이. 그래서 괴는 물은 음괴 같지만 실제는 음괴 같지만 음이 아니라 양괴예요. 괴는 양괴예요. 요거의 반대가 이제 똑같은 거죠. 가운데가 비어 있어. 그렇게 하면 밑에 거 지워요. 이어중인데 요것은 이제 말하는 겉으로 화나니까 양인데 속이 안 보이니까 음이에요. 불 속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은 음이고 겉은 양이다. 그래서 이어중입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건 불이죠. 그래서 요거가 말하자면 요 두 개로 이어진 중수 감괴와 중수
중화 육괴가 결국은 자연 모든 생명의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지, 시간, 공간과 감리, 그것이 29, 3번, 30번 창경의 순서로서 시작과 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곤, 두 번째 건괴, 그 다음에 29, 30의 감리, 그 사이에 천지인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자라고 자라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상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생성이 되면은 후천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우주의 주인 노릇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하경은 인간의 인격성을 갖춘 군자와 성인을 첫 번째에 놨다. 그런데 자연으로는 수화가 엇갈려서 하나는 잘 마무리되는, 하나는 다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수화, 기재, 화수, 미재 이렇게 돼요. 이것이 상경에는 이것끼리 같은 것끼리 이렇게 중복된 괴가 두 개가 배치되었다면 하경은 마지막에 이것이 엇갈려서 배치돼요. 그런데 엇갈려서 배치됐는데 이것이 수화, 기재, 수가 위에 있고 수화, 기재, 화수, 미재. 기재는 토는 63번째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수화, 기재는 63번째, 화수, 미재는 64번째 놓여 있다. 왜 64번째냐? 진리의 말씀은 끝났지만, 기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가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직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미재 상태다. 그래서 끝났다는 뜻의 것이 63번째고, 그 다음에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모든 건 존재하고 있으니까 미재로서 책은 끝냈다. 책으로는 끝났지만 실제적인 실존하고 있는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제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63, 4번에 놓여져 있는 거. 그 안에 이제 제가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건 자연물을 상징으로 해서 우주의 존재를 설명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진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성을 나타낸 괴다는 길도자를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으로서 길도자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의 진리의 그 도리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걸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경에는 모든 것이 자라고 생장하는 거기 때문에 생장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먹는 것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니까 음식지도라고 하는 수천수께 음식지도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도자를 붙였고, 그 다음에 그 음식지도로서 먹으면 생장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경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 사회의 하나의 존재 원리는 뭐냐?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도리로 되어 있다.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네 개로 했는데, 바로 수신의 부부지도, 제가의 가도, 가인교의 가도, 그 다음에 제가 치국평천하는
하나의 사회윤리니까 사회윤리는 치국이나 평천하는 같이 가서 하나의 괴인 정도. 근데 사실은 자연물로서는 정이 뭐냐면 우물이란 말이죠. 우물인데 거기다 도자를 붙여요. 그 괴에서는 제가 치국평천하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 석괴에서 상징적으로 그 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우물을 상징하는 정괴의 괴사나 효사에는 그러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다. 도리어 이제 공자가 쓰신 시릭 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상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 따진다면 괴사는 문왕이 쓰고 효사는 주공이 쓰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경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편의 문장을 시릭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쓰신 거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의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주역을 순수 자연의 하나의 어떤 상징 논리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과거의 입장이라면, 공자가 시빅을 쓰시면서 거기에 인도적인 해석을 붙인 거다. 인도. 사람은 이러한 자연질서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사람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의 문장에 속하는 석괴에서도 역시 길도자가 들어있는 것은 석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원래 64괴에는 길도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면 가도까지 했나요? 436쪽에 가도 가인괴까지 했으니까 이자는 이 상해안이 상어외자 필반기 가라 고로 수지 가인하고, 끝에서 끝줄하고 끝에서 하나 안에 있는 줄, 그런 게 오랑캐 이자, 여기 상위군이랄 때 이자예요. 이게 이 괴는 괴 이름이 뭐예요? 이괴가 그냥 이괴가 아니고 그 앞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줄 끝머리에 수지 명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명의의 명자는 빼고 이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의라고 하는 괴는 괴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괴를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명자는 8일명자니까 굳이 뭐 다른 필요가 없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이자는 이거 우리가 옛날에 상위군인들 6.25 이후에는 상위군인들이 많았죠. 지금은 상위군인 없어요. 그 옛날에 상위군인들은 뭐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또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뭐 이제 손이 뭐 잘렸거나 뭐 해가지고 의족이나 의수가 가지고 때로 횡포를 할 때는 있었어요. 갈고리가. 자유당 후까지도 그랬어요. 혁명 이후에 말하자면 그 정책을 상위군인에 대한 대우를 특별히 해서 그 후에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그야말로 나라가 책임을 져주지 못한 거예요. 상위군인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하고 싸워서 다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못 해주니까 사회에 가끔 이제 그걸 내세워가지고 띵깡도 부리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5.16 이전에 5.16이 사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부산에 국가의 71년도까지 갈고리 해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네? 부산에는 71년도까지도 갈고리하고 버스 타가지고 빵빵 때리면서 돈 갈취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상위군인 정책을 잘 없어졌는데 그 상위군인 할 때 이자가 이자예요. 그러고 상자는 뭐냐면 그 다음에 상할 상자. 이자는 상해하니 할 때 그거를 상자를 먼저 하고 이자를 다음에 하면 상이에요. 상위군인 할 때.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오랑캐 이자가 아니고 오랑캐 이자가 아니고 원래는 상할 이자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글자의 근원은 요거는 활궁자예요. 요거 활궁자가 큰 데자. 큰 데에다가 활궁자를 합친 자가 큰 활을 쥐고 다니는 민족 이름 이자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누구냐 어디냐면 그게 이제 동이족인데 원래는 한족 저희 한자를 만든 입장에서도 오랑캐 입자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이족을 대표하는 이족 입자고 이 오랑캐 입자 그 큰 활을 메고 다니는 사람한테 말하자면 잘못하면 상하니까 상할 입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화족들이 한족들이 말하자면 중심으로 문화를 바꿔간 후에 오랑캐 입자로 오랑캐 이 동이족의 오랑캐를 뜻하는 글자로 오랑캐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활을 메고 다닌다. 그 활을 잘 썼던 거예요. 활 잘 썼다는 것도 그게 우리가 저 세계 양궁대회 가서도 메달 많이 따오잖아요. 다 그게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손재주가 또 훌륭해. 그 손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많이 써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말하자면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문명을 일찍 발전시켜 놓은 민족이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는. 그 간꾀가 뭐냐면 간은 수야라고 그랬어요. 손수자. 그거 아주 재밌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이 명이라고 하는 괴는 우리가 글자를 해석을 할 때 이걸 명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할 거냐 이렇게 따라서 달라져요. 오랑캐 있잖아요. 이족을 밝혔다. 이 목적으로 볼 때는 이를 목적으로 보면 동사는 뭐예요? 명이 동사예요. 아니 뭐 이게 하여튼 이거 동사로 보면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봐야 돼. 이것이 민족 이름으로 보느냐 아니면
요것을 형용사로 해서 밝은 이족 이렇게 명사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족명으로도 얘기가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상한 것을 밝혔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상을 밝혔다. 이 상할 입자, 상한 것을 밝혔다. 또는 이족의 문명을 밝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자께서는 이제 상어 외자 필반기가라 고로 수지 가인 밖에서 해서 어조사 어자니까 밖에서 상한 자는 반드시 밖에서 외부에서 다치고 상하면 집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기 때문에 명의괴 다음에는 가인괴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64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4꾀는 이건 공간의 기호를 통한 기호 논리다. 기호 논리 그러니까 배는 기호잖아요. 기호. 문자가 아니고 말로서 하는 논리가 아니고 기호 논리. 그런데 이거는 주역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시간의 논리로 바꾸어 말하면 이건 60갑자. 60갑자라는 말은 여기 간지란 말이에요. 60간지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이걸 했죠. 이거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역은 공간 논리만이 아니고 시간 논리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라고 안 했으니까 안 가졌겠지만 하경에 보면은 하경에 보면 포태궁이라는 게 있어요. 포태궁.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60간지도수 원리와 64꽤 원리. 그러니까 이 부호 논리지만 결국은 시간 논리 60간지 그러니까 60갑자 우리말로는 한갑의 논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상경이 건곤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상경, 하경에 여기에 이제 함항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경은 30개로 되어 있고 하경은 34개인데 그 60개하고 64개하고 차이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어디냐면 여기 포태궁이라고 해서 배 이름은 있지만 60가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기다 매기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종래의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아니한 세계의 지금. 요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 연산 지역에서 출생하신 일부 정역사상하고 연결돼서 정역사상에 의해서 이제 사실 이게 밝혀진 건데 이게 곤정협정
곤정협정이 좀 있어 나옵니다만은 그 곤정협정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기와 마찬가지. 그 공간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별도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지만 시간은 어머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기서 뺀 거예요. 그래서 곤정협정을 빼고 보면 그 다음에 64개가 60갑자로 딱 들어맞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의미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시간은 삼천양지의 논리예요. 삼대 이자예요. 하늘은 천시인 세 요소를 총괄하니까 셋이고, 땅은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머지 세계, 다시 말하면 땅과 땅 자신과 인간을 싣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대 2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사실은 제 몫밖에 못하는 거예요. 공간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영역도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제 할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하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밖에 생명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느냐? 그게 불교는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살생하지 않는, 살생을 안 한다나 막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생명 자체를,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창출해내지 못하면서 왜 생명체를 죽이느냐 이거예요. 죽일 수는 있어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와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죽이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생명까지 살생을 하면 안 되게 됐다. 그게 인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생명을 창조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하늘이 창조해 놓은 생명을 죽인다? 그러면 그건 역천이다. 역천은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한 가지, 제 생명 하나밖에 창조할 수 없는데 그걸 또 죽여? 사람을 또 죽인다? 이건 말하자면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천지인 삼주체의 그 역할이 세목, 두목, 한목이다. 그러니까 시간도 3대 2대 1로 말하자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장은 천지인이 함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땅에서 완성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 창조에 참여하는 역할이 있냐. 하나는 곱하나만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대 2의 그러한 논리로 보면 60갑자에서부터 3에 해당하는 부위가 3에 해당하는데요. 어디? 3에 해당하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숫자 밑에 육각이 되어 있죠? 60을 셋으로 하면 얼마예요? 20시간이야, 20시간. 그러면 20에 이게 6이죠? 6이니까 10씩인가? 하여튼 3대 2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느 부위냐면 36 대 24. 그러니까 지지 12이네요. 12. 지지 12를 공간의 12를 3배 하는 것이 하늘의 역할이라면 지지를 2배 하는 것이 그러니까 땅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에 3을 곱하면 36이고 12에 2를 곱하면 24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도가 주가 되어져서 운행되어지는 시기라고 보고 요거는 땅과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6대 24가 3대 2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6번째가 뭐예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36번째가 건곤괴에서부터 건곤, 둔몽, 수송, 사비, 부추기, 태비, 동인, 세육, 경례, 상고인관, 사비, 박공망, 대축이, 대과, 감리. 감리하면 31죠? 30이죠? 그 다음에 함항, 돈, 대장, 진, 명의. 명의괴가 36번 천도가 끝나는 천도가 주동이 되어지는 시간의 논리가 끝나는 것이 명의괴예요. 지금 제 이 명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공간에 땅이 있어야만 공간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인간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 혼자 인간, 땅 전부를 운행하겠지만 그러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되어질 지상의 생명체가 처음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위치가 가인괴다 이런 얘기예요. 36도를 지나서 가인괴. 그래서 거기다가 가인이라고 하는 괴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합작, 이게 천도가 위주가 되어지고 지도하고 합작되어지면서 바로 생명 말하는 인격체로서의 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인으로 받아진다. 그러니까 밖에서 상한 건 이론 설명이지만 밖에서 상한 거는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괴로서 받는다. 그 가인도수가 36도를 지나서 37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가인지도 가도를 갖다 배치해놨다. 그게 천지의 합작에 의해서 인도가 이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땅의 공간에 비로소 그 말하자면 지상의 세계가 전개되는. 그러면서 가인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 가도 궁필괴라 고로 수지 규하고. 근데 가도는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적 영원성,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안의 도리. 집안의 도리는 뭐예요? 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부지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1번째, 두 번째인 부부지도에서 말하자면 얼마에? 16번째죠. 거기에서 이제 가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다 가도를 붙였고, 가도는 하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긋나고 싸우고 이런 게 있다. 궁하면 반드시 어긋나는. 그러니까 가도가 궁하게 되면, 가도가 제대로 돌아가면 괜찮지만 가도가 궁하게 되면 반드시 어긋날 거 있죠. 어긋남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이 뜻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 눈을 흘기고 반목하게 돼요. 가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반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목하는 괴가 바로 규괴예요. 눈을 길 규. 그래서 가도 다음에 규괴. 그렇다고 해서 규라고 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인데, 항상 어긋나면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 사람이 신체가 어긋난 모습이 뭐냐면 절름발이 건괴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가인, 규, 건, 해. 요 사실은 네 개씩 이제 두 개씩도 나누고 네 개씩도 나누는데, 요 가인, 규, 건, 해는 이게 가인궁인데요. 가도궁인데, 요것이 일단 30에서 40으로 풀리는 거예요. 40으로 풀리고, 그 다음에 41, 42이 이제 소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아주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함항에서 10번째가 건해가 10번째. 그래, 그 10번째면 건곤괴가 10번째가 되면 뭐냐면 태비로 되어 있어요. 태비. 상경에서는 태비. 태비는 뭐냐면 그 천과 지가 건곤이 엇갈리느냐 바르게 서 있느냐, 이렇게 해서 태비가 이루어지대. 그 11번 12번째. 그러니까 건괴가 10도를 채우면 다시 건괴와 그 곤괴가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11번 12번째가 그렇게 돼요. 여기서도 역시 하경에서 11번 12번째가 바로 함항괴를 엇갈려서 결합되어진 소닉괴로 이어진다. 그것도 그 10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비사자, 열십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사이클의 의미가 주역의 내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닉괴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손괴는 택산 함괴가 아래 위가 뒤바뀌면 뭐예요? 산택 손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음괴가 12번째인 성인의 괴, 성인을 나타내는 괴인 하음괴는 뇌풍 하음괴인데, 뇌풍이 아래 위가 바뀌면 풍내 입괴가 된다. 더 입자가 된다. 그러니까 건곤이 이렇게 아래 위가 바뀌어서
비괴가 되고, 지천 태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바뀌어서 천지 비괴가 되듯이. 그러니까 11번째, 12번째가 건곤괴를 이렇게 결합해서 위치가 바뀌어서 태비가 되고, 31번째, 32번째는 41번째, 42번째 그러한 괴가 이렇게 말하면 엇갈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스 사이클이 그 내면에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기 삼천양지에 하늘의 세 몫을 주동하고 땅은 두 몫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합덕이 되려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36대 24. 이제 그런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괴 순서를 놓은 이유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번째에 31번에서 시작해서 40번에 풀리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41, 41을 함왕 때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가 들어있고 거기에 다만 그 해석은 그 괴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그러한 것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부부지도인 수신은 부부지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수양이 되어진 부부라야 수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가 그 부부의 축이 횡축이 대들보가 아니라 뭐 상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듯이 부부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집안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도에다가 다음에 가도를 이어놓은 겁니다. 이건 굉장한 말하자면 윤리적인 질서를 확실하게 세워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도자를 붙이면은 인도는 캐베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부지도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도가 무너지면 다른 윤리는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경천문의 부부지도를 소남소녀가 부천의 부부지도, 천천에는 장남장녀들이 살다 가고 가르쳐주고 갔고, 부천에는 소남소녀들, 군자들이 세상이에요. 근데 군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부부지도인데 그 부부지도는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성인지도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괴다. 그러니까 함은 뒤바뀌면 이익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함괴는 뒤바뀌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군자 소남소녀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익될 게 없고, 그런데 성인지도는 뒤바뀌어도 인류에게 이로움이 되는, 아래위가 바뀐다 해서 인류의 이로움이 되는, 그러니까 더하리자 이익되는 괴라 이런 뜻에서 이 괴를 이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이클을 더하는데, 그 다음에 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과 후천이 이제 완성되어서 그 결판이 나는 때. 그래서 쾌는 결해라. 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터줄 결자예요. 해결할 때 결자. 물기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물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 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쾌가 그만큼
후천의 하나의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부지도가 엇갈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적인 부부지도, 성인지도가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해결의 꾀, 그게 쾌꾀다. 기독교에서는 그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게 심판의 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역은 건곤꾀로 시작해서 기재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도는 쾌꾀로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갔느냐, 올바로 살고 있느냐, 잘못 살았느냐는 심판. 그래서 책으로 말하면 쾌꾀가 제일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이 책의 제일 끝에. 이 책 제일 끝에. 이 책. 제일 끝줄 한번 보세요. 끝줄. 끝줄은 무슨 뭐냐면 그러니까 건곤에서 시작했는데 책은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의 꾀인 쾌꾀를 끝냈어요. 요건 잡꾀라고 하는 건 부분인데 잡꾀의 쾌에서다가 끝을 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도로서는 인간의 세계, 인간은 도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윤리적 존재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끝머리에 쾌예요. 그냥 넘겨볼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쾌는 결례니. 지금 얘기하는 쾌는 결례라고 하는 건 그거는 똑같이 석괴랑 똑같아요. 강결유예라. 강결유예니 군자지도 장하고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우야니라. 이거 심판이잖아요. 군자의 도리는 잘하고 소인의 도는 근심스러우니라. 근심거리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이 군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군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군자를 얘기한 거라면 그 문왕주공은 문왕주공도 곤꾀는 군자 나오잖아요. 근데 또 여러 몇 개 군자의 유유왕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유교경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국 사람들의 그동안의 잘못된 주역 공부예요. 자연물을 비유하고 또는 뭐 자연 질서에다 비유를 했지만 결국은 뭐냐? 인간의 도리, 인도를 밝혀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교경전이에요. 정치는 책이 아니다. 정치는 책이면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우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 군자도 장하고 소인도 장. 유교의 최고 경전인 역의 결론이에요. 이게 뭐 실제 제일 끝에 줄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미제꾀의 잡꾀로서 쾌꾀가 거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잡꾀라고 하는 잡꾀의 순서는 원래 쾌의 순서예요. 잡꾀 지금 이제 다음에 읽어가잖아요. 잡꾀의 순서는 원래 쾌의 순서대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괴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잡괴 기억을 다시 되살릴 때. 잡괴의 순서는 원래 괴의 순서대로 잡괴를 설명해 놓은 거다. 잡괴로
순서대로는 그 원래 건건눈농 수송사비 소축이라는 그 원래 궤 순서대로 잡궤를 순서를 해서 잡아서 설명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야 섞일 잡궤라고 씁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잡궤로 모여있다. 그럼 우선 규궤 그 어려움 때문에 다리 거는 그 형상으로서의 건궤. 이것은 수상 건궤죠. 같은 건궤는 중천 건궤가 아니고 이거 수상 건궤예요. 그 다음에 거는 어려움이라 그러므로 어려움이라는 것은 끝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웠다 또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풀릴 해자를 그러므로 해괴로 받고 해는 풀린다는 것은 이완되는 거예요. 꼭 재어있던 것이 풀리는 거니까 이완할 때 완자에게 이완 풀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니 완필유 소실이라. 이렇게 뭐가 꼭 조여있다가 풀어지면 거기 뭐가 있나? 말하자면 뭐가 있어요? 이지러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결손이 있는 거예요. 손해가 있는 것이다. 이를 실자 손해가 잃어버린 바가 있으니라. 그러므로 손꾀로 이어가 받고 손이면서 영원히 말지 않는 것이다. 손도 또 항상 손으로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다. 그런 것이 이치다. 그러니까 손해만 끝이 없이 손해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익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이익이라. 그래서 익괴로 더하릭자 익괴로 받고 익도 영원히 더해지기만 하면 손해는 또 어떻게 결국은 결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그 결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쾌는 결이니까요. 쾌괴로 받아지고 쾌는 결이 아니 결필요 소우라. 결은 반드시 그냥 이지러지고 이렇게 해결되고 물이 이렇게 갇혔던 것이 한쪽으로 터지는 것이 결인데 그건 어떻게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굳자 굳괴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괴 모양만 하면 외우면 이제 대순서는 이렇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괴가 놓여진 숫자, 위치, 요거는 거기에 역수 원리, 다시 말하면 시간성의 논리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고, 그 도는 괴 순서로. 그런데 그 괴 순서는, 괴는 인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괴마다 상활하고서 군자 이하야, 대인 이하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연 변화의 상징성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점치는 거 혹시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의 이치는 있지만 항상 여름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겨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과 겨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클라이막스에 가면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고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고 그건 시간은 그러한 장기적인 그러한 리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양, 오행, 논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식갑자에는 전부 음양하고 오양하고 다 들어있어요. 양간음간, 그다음에 지지도 양지지, 음지지가 있고. 그거 가지고 그래하고 참 명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명리학도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그런 하나의 천도 이치를 잘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조금 5분만 쉬었다가 식사 못 가시는 분 있으세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이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지 자연의 이치를 잘 이용하는 게 1분 정도? 지금도 22 했어. 24kg. 충분히 이거 드릴게요. 내가 받아갖고 시간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하나에 모르겠어 이름 아니 이게 저기지 이렇게 까면 이 안에 있는 시간 수십 개 들었어요. 내년 보면 쉬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까니까 여기 나는 원래 저거를 이거 하나 넣어다가 여러 번 그냥 직접 아니 모종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이름이라고 뼈에서 타는 그거 주술은 완전히 좋고 뼈에 좋다는 빨갛고 화채 이만이 네, 엄청 예뻐요. 아우, 이쁜 거 찍고 이 학교는 중학생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어디서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 꺾고 왔어요. 하나 따왔어요. 나 공한 줄 알았더니 엄청 예뻐. 알아봐. 맨날 지나다니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 지나가요. 키워놨고 집에 어디 나가서 뼈를 이렇게 그런 사람은 삐약 아니야. 이거 너무 예뻐. 맨 삐약 놓잖아. 그 안에는 이것도 많이 컸어요. 그 안에는 모르고 밖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그게 이제 이거 숲이 이게 오래전에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이거 어디야? 빨간 상호? 상호로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 해놓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완전 너무 좋지. 이게 예쁘잖아. 되게 아 쓰러져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 꽃집에 세우듯이 양쪽에 우리 예, 나는 여기 내 길가에 도로가에는 지금 많은 그거 해줄 거예요 다 도로가에서. 아니 아직은 키도 안 크니까. 아직은 중국어로 완전 운동장 하나를 국밥으로 만들겠네. 네? 운동장 하나를 국밥으로 만들겠네. 여기는 완전히 꽃밭이 잔디가 아마 그렇게 해놔갖고 너무 예뻐요. 집이 상홀이라고. 예.
3월에 그런 데가 있나? 아 여기 집이라니까. 이런 데가 아니냐. 이 집안 상하지? 갔어 이제 갔어. 아니 3월에 우리 다 3월 여기 여기 아무거나 다 3월 어디 사시는지 집에 공주? 나도 우리 집이에요. 근데 우리 사가시네요. 집은 누구 가려고 어디? 여기 요거. 여기서 한다고. 그 해전사에 있는 게 아니고 유구식신에 있는 여기 식신에 있는 거 그런데 아니 여기 저기 해전사로 바로 밑에 요 나가면은 여기 나가고 앞에 산 하나 판다는데. 요 앞에 거기 사셔요. 근데 왜 여기 인제 오셨대? 여기로 왜 인제 오셨어? 아버지가 알겠어. 아 네. 그래. 이제 온 게 몰랐지. 하나 이렇게 근데 중간에 시킨 게도 좀 웃기고. 자, 빨리 좀 끝내주고 좀 하고 그다 싶다. 그랬다고. 왜 화를 내? 쉬어와가지고 내가 목소리 더 커요. 내가 목소리 더 커. 해봐. 해봐. 해볼 테야. 야 모르는데. 가위가위 해봐. 야 모르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얼른 좀 하고 끝내게. 밖에 아까 누워 계세요. 화장실 갔어요. 아까 설명을 하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갔는데 요거는 주어고 이건 동사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밝은 것이 상했다. 밝은 것이 상했다. 그 다음에 상한 것을 밝혔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이걸 오랑캐자를 이 민족 이름 우리 민족으로 보려면 밝은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문명을 펼쳤다. 그렇게 해석을 좀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번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밝은 것이 상한 것은 언제냐면 밝은 것은 뭐예요? 박달 민족이 바로 우리 동방의 박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박달 민족이 상한 게 언제냐면 주나라 이전에는 그러니까 주나라 때부터 따지면 주나라 때 사실은 주나라에 의해서 이족의 문명이 죽었어요. 상했어요. 그러니까 발경시 상한 건 언제냐면 은나라가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은나라 문명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명의를 친 것이 바로 앞에 해설이에요. 밝은 것이 상했어요.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밝은 것이 상한 것을 이족을 밝혔다 이렇게 한다면 이 이족을 민족 이름으로 가서 민족을 밝혔다.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느냐? 주나라 말기에 기자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왜 밝혀졌냐?
기자가 어디로 왔어요? 동쪽으로 왔거든요.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건 동쪽으로 봉했다는 설도 있고 동쪽으로 도망왔다는 설도 있고 동쪽으로 그냥 왔다는 설도 있고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것이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 명의교가 어디냐면요, 하경에 백 201쪽부터 지화명이거든요. 지화명이 201쪽부터 205쪽 5쪽까지 명의 가인, 그러니까 205쪽까지 걸쳐서 있어요. 그런데 밝은 것이 상했다라고 하는 입장도 맞고 상한 이 문명을 밝혔다 하는 것도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나 한번 보세요. (201쪽에) 내 문명이 왜 유순하야? 이걸 뭐 다음에 이제 이 명의있게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명의있게에 대한 서업계에서 명의있게에 대한 의미를 잠깐 언급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으로 문명하고 밖으로 유순하서 이몽대란이라 그 은나라의 핍박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입었다. 그게 누구냐면 입었으니, 그러니까 밝은 것이 말하자면 상해가지고 그 문명이 상해서 문왕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문왕이 은말에 문왕이 고초를 당하 유리옥에 갇혔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왕이 이지라고 쓰게 딱 나와 있어요. 문왕이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걸 썼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간정은 회기명이하니, 이간정은 저 괴사에 명의는 이간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간정 어렵게 발음을 취하는 것은 이롭다 이렇게 되는 게 간정. 어려운 그 발음을 이어간다는 것이 이롭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회기명이라 그 밝은 것을 말하자면 밝은 것이 가리워져서 금음이 된 때문이다. 내란이 능정기지하니 안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로 그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기자이진이라, 기자가 여기 있었다. 문왕과 기자가 같이 등장을 해요. 문왕은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기자는 문왕을 말하자면 은나라의 마지막 왕손이고 의리를 지키고 또 그 유도를 말하자면 진리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입장으로 보면 밝은 것이 상한 것이고, 문왕에 의해서 밝은 것이 상해 이제 은나라가 멸망이 되니까 망이가 되고, 기자에 의해서는 뭐냐면 그 상한 것을 어디다 밝혀요? 동쪽으로 와서 밝혔다. 그래서 거기 이자는 이렇게 말하면 민족 이름 이자, 동이족을 밝혔다 이런 얘기예요. 기자가 독려했다는 것은 사실이 독려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의 사상과 기자의 정신이 고향으로 동의로 다시 살려서 동의를 밝혀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의 그 연결은 어떻게 됐냐?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주나라로 문왕에 의해서 이어지고 한편으로는 그 민족의 정기나 민족의 문화의 의미는 기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중적인 해석이 아주 딱 들어맞는 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명은 동방문화인데 동방문화에서 그 가장 큰 그 말하자면 변곡점이 되는 데가 은나라, 은말 주초거든요.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고 주나라는 서이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나라이기 때문에 그 은나라는 그 천도 중심이요 신도 중심이라면 말하자면 주나라는 인문 중심이다. 이건 뭐 역사학자들 얘기니까. 그러니까 신도 중심, 신 중심, 천도 중심의 문화에서 인도 중심의 문화 바뀐 가장 큰 변곡점이 은주의 말하자면 정권 교체예요. 근데 그 은주의 정권 교체에 그 문화적인 괴로서 딱 들어맞는 괴가 바로 이 명익괴다 이런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멸망했으니까 밝음이 상했지만 한쪽으로는 그 이족을 밝혀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연결해줬다 이렇게. 그래서 기자의 역할이 여기 드러나는 문왕과 기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은주의 그 말하자면 정권 교체지 왕의 그 나라가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명의권을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공자께서 단에서 상에서 간이죠. 단에서 문왕이 이지하고 또는 기자가 이지했다. 그 문왕이 이러한 이치를 썼고 또 기자도 이러한 이치를 썼다. 이거 나는 게 문화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유교를 또는 주역을 중국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 말하자면 창조 발현한 민족이 동이족이다. 한족은 거기에 말하자면 수반해서 따라서 같이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희는 동방의 제왕이다. 복희, 신롱, 동남방. 그 다음에 황제는 이제 저기 한족이라고 해요. 자기는 시조라고 하니까 황제. 그 다음에 요수는 역시 동이족이다. 그 다음에 우은인과 하우는 한족이다. 그래서 화하족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화하. 여름하자하고 여름하자 하나라가 이제 운임금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운임금. 그러니까 그런 화하족으로서의 그 중국 그 성인 중에서 반수 이상이 동이 출신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는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고고학적인 말하자면 유물이 발견이 안 됐는데 그 유물이 언제 발견됐냐면 바로 19세기 말 이후에 황하 문명보다 앞선 유화 문명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명익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저기 여기서 그랬어?
아니 한 10분 얘기하자. 저요? 그저 30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외우지. 외우게 시키게 완전히 시키려고. 아, 그래요. 가까워요. 30분을 안 주면 안 돼. 30분 주면은 교수님이 강의하기 훨씬 쉬워. 다 외워보니까. 외워지니까. 외워지거든.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미리 해야지. 그럼 주에. 외워지면 우리가 미리 줘요. 시간을 미리 주면은 딱 외워가지고 오늘 교수님 끝나고 말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순서도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딱 외워져가지고 그러면 지금 준비해 올 거는 뭐예요? 네, 다음 시간에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제 얘기만 들으면 돼. 얼마나 편해요. 그럼 학년 선생님. 아니 이거 암기하시면 외우는 어차피 실수를 하죠. 어차피 외우는 건데 근데 시간이 지금은 최소 한 30분 아니 가지고 그거를 60자기를 외우는데 아니 암기하신 거를 이렇게 전부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영상 보고 지금 분명히 영상 보고 30분에 제가 가르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를 딱 주고 적어 내요. 그래서 1등, 2등 해서 거기까지 가서 시험까지 딱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만 안 해요. 이동 세상 또줄 세우기. 하려면 확실히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등수 매긴다며. 아니 그냥 지나가면 교수님 매겨야지 그냥 400점이지 뭐. 400점. 외우게. 그러니까 외우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곱자를 처음으로 하는 그러한 일급자뿐 아니라 싹다 사계는 다 외운다. 수업 끝나고 원하시는 분만 하세요. 회장님 그러면 양념으로 얘기 제가 저들 시간을 저도 10분 만에 하라고 하면은 8가지 있잖아요. 8가지 그 8개를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할 수 있어요. 10분 안에. 8개는 다 외워. 그래 그것만 해. 지금 10분에 할 수 있어요. 20분 단위까지가 지금 시간이 아니 선생님 하기 시험자가 뭐 시간이 있어. 맞아. 안 돼. 25분인데 5분밖에 안 남았어. 할 거는 하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련, 중년, 아니 그건 다 외웠지. 감중년 이렇게 외우면 돼. 다 외웠지. 누가 그러잖아. 감중 그러니까 진하련, 그다음에 감중년, 그다음에 감상년, 그다음에 손하절, 여중, 그다음에 해상절, 건삼년, 건삼년 여섯 개 외우는 거야. 다음 주에 9시까지 오셔. 9시까지. 그럼 다음 주에 9시까지 오세요. 9시까지 오셔.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만 분 오셔. 9시까지 오시면 되지. 원하시는 분 9시까지 오셔. 똑같이 해야지 뭘 뭐라고. 아니 왜냐면 시간을 안 내주시. 그러면 나는 아, 플러스 당하지 뭐.